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미국의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생전에 북한에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고, 국제 인사들, 특히 이제 북한과 거래했던 이제 국제 인사들과 다양한 교신을 해온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가 이제 3일 현지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미 국무부가 이제 공개한 앱스타인 관련 이메일, 여기에 이제 뭐 북한의 군사 정치 동향, 또 투자 관련된 이런 다양한 가능성의 주제로 한 이제 교신들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성범죄자가 왜 북한에 관심을 가지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월 29일 날에 랜던 토미스 주니어 뉴욕 타임즈 이제 금융 담당 기자에게 트럼프에 관해서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푸틴과 이제 그 북한에 관한 성격, 이걸 이제 트럼프가 잘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하지 못했던 이제 북한 관리를 트럼프가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이제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 앱스타인의 예측과는 달리 북한이 또 이제 미사일을 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뭐 늑다리, 뭐 그리고 로켓맨 해가지고 막 엄청 싸웠는데, 이 앱스타인은 김정은이 아니라 트럼프를 완전히 이제 미친 인간이라고 표현을 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불구하고 이 앱스타인이 북한에서의 사업 기획을 적극 타진한 이런 정황도 발견됐는데, 2013년도 12월 6일 날에 사르코지 전 이제 프랑스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올리비에 콜롬에게 앱스타인이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이제 표명했는데, 자 그때 콜롬이 앱스타인에게 북한에 관심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very much,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롬에게 이제 엄청난 비밀, 아주 이제 그 초급 특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모스크바에 함께 동행해서 북한의 광업과 기반 시설에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이제 투자를 할 의향, 자 이런 관련된 사업을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의향을 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앱스타인은 평양을 방문했던 몽골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2013년도에 국가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 김정은은 고립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 그때 김일성 대학에서 이 몽골 대통령이 독재는 오래 갈 수가 없다, 자 이런 강연을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김정은이가 또 화가 막 확 나가지고 무산됐습니다. 자 이 몽골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앱스타인이 이제 뭐 연계를 취했는데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그 금싸라기 땅도 사고 싶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 베이징에 있는 북한 식당 가보니까 삶은 개다리가 나왔더라, 뭐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가운데 북한을 방문했던 유명 인사들이 많습니다. 2094년도 6월 17일 날에는 처음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죠. 그리고 2009년도 8월 달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로라링 유나리 기자의 구출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고요. 또 2000년도 10월 달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현직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도에 데니스 로드만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이제 평양을 4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앱스타인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원래 김정은은 마이클 조던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이 평양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로드만에게 이걸 접촉을 해보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으로 불렀는데, 자 그때 김정은과 데니스 로드만 간에 거의 뭐 친형제 같이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생일날에 뭐 해피 버스데이를 막 박수해주고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는데, 데니스 로드만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뭐 귀때기 콧구멍 해가지고 온갖 가락지를 다 끼고 있고, 머리카락은 이제 막 노랑머리 빨간머리 막 달지 않았습니까? 옷도 막 희하게 입고 다니고. 나이가 50대인데 구명하고 다니니까 북한의 이런 이제 꼰대 같은 인간들은 야 저런 정신 나간 인간이 김정은이하고 친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좋았어요. 자 그런데 데니스 로드만이 원산 갈마 별장, 김정은의 별장에 초빙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의 반나체의 미인들이 나와가지고 와인과 이런 거 달아주면서 환락의 밤을 보냈는데 김정은이랑, 자 이걸 가지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환락의 어떤 그런 곳이었다, 이걸 데니스 로드만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이제 환락적이었으면 이 로드만이 평양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나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평양 갔을 때 이 로드만이 엄청나게 술을 마셔가지고 고려 호텔에서 이제 뻗었습니다.
제가 이거 특정 보도했었는데 그 호텔에다가 막 이제 방에다가 엄청나게 토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드만이 막 술에 찌들어 가지고 몸에 냄새가 막 뭐 엄청나게 풍겼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이제 토사물이 나오니까 호텔 관리원이 그걸 보다가 도저히 혼자서 책임지기는 힘들다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의 친구니까 호텔 보위부장, 호텔 지배인, 당비서 뭐 몽땅 불러 모아가지고 딱 보니까 과간도 아니죠. 자,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도 보고가 됐고, 야, 김정은의 친구가 저런 거밖에 없냐 막 해가지고 막 온데 소문 나니까 북한도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이가 로드만에게 경고를 보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그 술 절제 못하게 되면 평양에 못 온다 딱 하니까 이제 바로 미국 가가지고 알코올 그 재활 치료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재활 치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평양에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앱스타인에게는 상당한 정보가 되겠죠. 아, 김정은이가 이끄는 저 나라에는 물론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도 뭐 푸틴이 마음 먹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푸틴도 이제 일정한 정도의 비밀이 없습니다. 완벽한 비밀이 보장된 건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앱스타인과 김정은과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아동 성범죄라는 그 이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북한은 아동 성범죄를 체계화시킨 나라입니다. 자, 기쁨조를 뽑을 때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쯤 되게 되면 뭐 무용할 기쁨조, 뭐 이제 노래할 사람, 뭐 안마할 사람 이렇게 뽑는데, 자, 초등학교 때부터 뽑는 아주 국비리에 관리되는 이런 이제 기쁨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직접 김정은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런 사람들을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최종 아마 1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합니다. 한 20명 관리하다가 이 탈북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공개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관리해가지고 중앙당에서 이 학생의 모든 생활 기록부를 계속 이제 보고받으면서 어떤 남자 아이와 뭐 연애하는지 이걸 계속 하고 있고, 만약 할 조짐이 보이면 바로 코트 시켜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이제 최종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기쁨조로 올라갈 때 거의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올라갈 때 그 여성의 신체 검사 해가지고 남자와의 성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바로 탈락. 근데 이 여성은 이제 그런 관계는 없었지만 어떤 수술 때문에 뭔가 몸에 뭐 있어가지고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탈락한 게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계속 국가가 관리하다가 그게 없어야만 이제 김정은에게 첫 경험을 이제 시키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나는 이제 그 여성의 어떤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김씨 일가가 국가를 완전히 사유화시켜가지고 모든 걸 독점했는데 그런 것쯤은 아마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변태 김정일이가 아버지가 이미 그런 걸 했고 김정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동 성범죄를 국가적으로 자행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아동 성범죄자가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이런 그 기쁨조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국제사회 오픈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도 아동 성범죄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걸리면 아마 뭐 끝나는 거죠. 지금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유명인사들이 다 이름이 엮여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자, 이 앱스타인이 유독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고 싶어 했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돈만 주면 다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뭐 미국의 뭐 유럽의 뭐 정관계에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앱스타인이 북한하고 손잡고서 뭔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취향인 아동 성범죄를 갖다가 북한에서 재현시켜 가지고, 북한은 소위 이런 겁니다. 어떤 재벌이 뭐 중동의 재벌이 이제 평양에 와가지고 놀다가 접대원이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마음에 든다 하면 국가가 그 남자에게 여자를 붙여가지고 결혼시킵니다. 국가가.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시켜가지고 그 남자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게 하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앵벌이 인신매매가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미인이란 미인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런 공작을 하는 건데,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대한민국의 뭐 목사들 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코를 끼웠는데 다 이게 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범죄가 이제 다 연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앱스타인이 북한에 유독 관심 가지고 유별나게 했다는 것은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과연 그자가 왜 북한에 관심을 가졌겠냐? 바로 이 성범죄와 관련된, 북한은 완벽한 성범죄 국가이고 또 아동 성범죄를 체계화시킨 김정은 한 명을 위해서 아동들을 학대해가지고 이게 올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얼마나 이제 그 인간에게는 이 북한이 정말 신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봐도 북한같이 이렇게 여성들을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보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 만약 그런 게 차려지게 되면 전 세계 유명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기쁨주 올가미 씌워가지고 북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들은 뭐 올가미 씌우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욕망만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나라 장소가 필요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앱스타인이 이 북한의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종합 분석을 했는데 제가 분석한 게 아마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 예상치 않은 어떤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 내면에 숨겨진 다양한 추악한 그리고 이제 뭐 밝히기 힘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밝혀가지고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강철한 TV는 성장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많이 또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철한 TV를 항상 후원해 주시는 또 우리 모든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